하이스쿨 학생들 레주메 만들어 보셨나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레주메라고 하면 이건 어른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텐데요. 제가 만났던 학생들도 레주메를 미리 만들어 본 학생들은 드물었습니다. 12학년 때 원서를 쓰기 직전에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은 불이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코넬, 프린스턴, 노스웨스턴, 브라운 같은 경우가 작년 원서에서 레주메를 요구했었고요. 아니면은 12학년 같은 경우는 카운셀러가 브레그쉿이라고 해서 레주메 비슷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주메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레주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좀 헛갈릴 수 있는 것, 브레그쉿이 뭔지, 레주메와 비슷한 커리큘럼 비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12학년에 올라가면 각 학교의 카운슬러들은 학생들한테 브레그쉿을 적어오게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일정한 형태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학생들은 거기에 과외 활동이나 아니면 자기가 상을 탄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생의 인적사항, 부모님 성함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학교의 카운셀러와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추천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추천서는 대학으로 가게 되겠지요. 학생, 특히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쓰는 것이 이 브레그쉿의 가장 큰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커리큘럼 비타이하고 레주메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주메는 기본 주제를 토대로 한 자유로운 양식의 이력서입니다. 자, 한국의 이력서는 보통 딱 이렇게 형태가 딱 정해져서 사진 붙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레주메는 기본적으로 교육 배경, 직업, 경험, 기술, 활동, 성취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쓰는 사람이 자유로운 양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조금 더 길게 넣고 작게 넣고 어떤 것을 빼고 넣고가 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페이지 정도 길이로 굉장히 압축적인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와는 반면에 커리큘럼 비타이는 두세 장 정도의 길이로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직장을 잡을 때는 레주메를 내지만 커리큘럼 비타이는 아카데미아 쪽에서 학계 쪽에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하이스쿨에서 왜 레주메가 필요한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레코멘데이션 때문입니다. 특히 카운셀러 레코멘데이션인데요. 물론 브레그쉿이 있어서 어차피 내긴 내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그쉿은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 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카운셀러한테 그것만 낸다면 특별한 인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레주메는 자유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낼 때 브레그쉿과 함께 자기 레주메를 같이 낸다면 카운셀러한테 조금 더 스페셜한 인상도 줄 수 있고 자기가 뭘 했는지를 자기 스타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학생과 카운셀러의 비율이 459대 1이라고 합니다. 조금 옛날 리서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카운셀러 한번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식으로라도 어필을 한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티처 레코멘데이션의 중요한 인풋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요. 또 티처 레코멘데이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레주메가 또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티처 레코멘데이션은요, 티처들이 학교에 보낼 때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어떠한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교실에서 어땠는지,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아카데믹 쪽으로 어떠한지. 그런데 학생들이 레주메를 가져다 주면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레코멘데이션을 쓰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학생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레코멘데이션을 써달라고 부탁하러 갈 때는 자기가 만든 레주메도 같이 들고 가서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주메를 꼭 만들어야 되겠지요. 첫 번째로는 컬리지 인터뷰입니다.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학교들은 컬리지 인터뷰를 하고 어떤 학교들은 컬리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컬리지 인터뷰를 위해서는 레주메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컬리지 인터뷰에서도 어떤 인터뷰어들은 레주메를 요구하고 어떤 인터뷰어들은 레주메를 요구하지 않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레주메는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지요. 자, 다음은 스칼러십, 서머 인턴십, 그리고 임플로이먼트. 이 세 가지는 물론 레주메를 요구합니다. 자, 학생들이 카운셀러와 선생님께 레주메를 드린다면 카운셀러와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리소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서머 인턴십이나 아니면 스칼러십. 이미
레주메를 내놓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게 되겠죠. 그러면 알고 계신 스칼러십이나 인턴십 기회도 그 레주메를 주었던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레주메를 선생님께 그리고 카운슬러들께 들여놓는 것이 여러 가지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게 되겠죠. 자, 5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주메를 정리하면서 학생들은 자기가 살면서 어떤 것들을 했나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또 기초 토대가 되는 거죠. 자, 12학년 들어가기 전 8월 달에 커먼 어플리케이션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세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쓰게 되는 게 굉장히 허둥지둥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레주메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커먼 어플리케이션 액티비티를 쓰는데 허둥지둥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주메에 정리된 내용이 조금만 정리하면 그대로 커먼 어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도 정리하고 또 커먼 어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레주메를 미리미리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6번째, 이것도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랑 연결되는데요. 학생들이 원서에 들어가는 에세이를 쓸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에세이가 나오는 건 아니죠. 에세이의 기본은 액티비티에서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거기서 아넥도트, 일화들도 나오고 거기서 에세이가 나오죠. 레주메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것이 됐구나 라는 것도 되새김 해볼 수 있고 레주메를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자기가 에세이를 쓰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은 레주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로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주메의 맨 위에는 헤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위에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풀 네임,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가 들어가는데 연락처에는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근데 연락처의 주소에는 정확한 계속 쓸 수 있는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메일은 뭐 장난스러운 이메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메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브젝티브입니다. 스칼러십이나 아니면은 잡 아니면 인턴십 어플리케이션에서 들어가는 레주메 때 보통 많이 넣는데요. 학생의 목적에 따라서 조정해서 넣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듀케이션 섹션입니다. 고등학교 이름, 장소, 시티 네임 이런 거 넣어야 되고요. 졸업 날짜, 졸업 예정 날짜가 되겠죠. 학생의 GPA, 언어, 그럼 AP 클래스, 뭐 이름 같은 거 다 넣고요. 테스트 스코어, SAT나 뭐 SAT 서브젝트 이런 거 본 거 있으면 점수들 다 넣고요. 그리고 IB 같으면 IB 프리딕트 점수 같은 거 넣어야 합니다. 섹션입니다. 아카데미 어워즈, honor, publication 혹은 other achievement 있으면 다 여기 속합니다. 내셔널 언어 소사이어티 이런 것들 다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드물겠지만 리서치에서 퍼블리케이션 나온 것들 있으면은 아니면은 학생들 중에 글 써서 퍼블리케이션 한 것이 있으면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액티비티인데요. 학생들이 학교 내, 학교 밖에서 했던 모든 액티비티를 다 여기 섹션에 적어야 됩니다. 클럽이나 스포츠, 뮤직, 아트, 그다음에 hobbies, volunteer work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기서 적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적을 때에는 학생들이 가졌던 모든 포지션 그리고 학생들의 액티비티를 하는 동안의 기간들은 다 적어줘야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 6번째는 work experience인데요. 자기가 일을 했던 것들을 적어줘야 하는데요. 일을 했을 때에는 일을 했던 기간 그리고 일을 했던 회사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타이틀은 꼭 적어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킬인데요. 보통은 학생들이 뭐 컴퓨터 스킬 같은 거 많이 갖고 있고요. 또 랭귀지 스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스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모두 레주메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레주메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만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짧게 여러 가지 한 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오래 한 일에 포커스를 둬서 작성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가능하다면 자세하게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로 기여를 했는지, 리더십 포지션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대학의 에세이나 짧은 퀘스천에서 답을 쓸 수 없었던 것도 쓸 수 있다면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의 어플리케이션에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레주메에서 거기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포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쓰고 나서 몇 번씩 체크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요. 그래머나 아니면 스펠링 에러는 없어야겠고요. 동사는 항상 액티브한 동사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뷰렛이나 아니면은 클리어한 헤딩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6번째, 정직함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은 인포메이션이 다 전체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티처 레코멘데이션이나 카운셀러 레코멘데이션,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라도 안 맞는 인컨시스턴시가 나타나거나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모든 인포메이션을 적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스쿨 학생들의 레주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학생들의 레주메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다면 이제까지 했던 액티비티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레주메 쓰는 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어떤 이야기 나누면 좋을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구독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